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뭘 하냐고요? 차를 끌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오늘 우연찮게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들에 비춰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무슨 소리냐?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요즘 윤미향이라는 여자분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요즘 살판이 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종씨네. 근데 종씨고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은 과감히 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윤미향 씨가 정의 뭐 무슨 년대 좌우지간 과거 친일파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위안부 문제. 근데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렸죠. 위안부 문제를 다 까발리다 보니까 보국대, 즉 위안부를 일본 사람들에게 모집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원순이 아버지 박해일거든. 근데 이것만 밝혀진 게 아니죠. 하나 더 밝혀진 게 뭐냐? 보국대에 이어서 우리 농민들의 쌀을 농사진 작황 현황을 기록해다가 일본군에게 갖다 바친 사람.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 그 당시에 농업 담당했던 사람들, 농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죠. 일제강점기에. 옛날에는 일제치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일제강제점령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농업을 담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 쌀을 갖다 일본 사람들을 이게 바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문용령이라는 문재인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이런 게 들쳐 나와져요.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거죠. 지난번에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저기 당선될 때 부정선거다 해서 발칵 뒤집혔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 정치인들에 대한 자료가 뛰쳐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친일파 후손 정치인이, 즉 역사 기록이 있는 걸 갖다가니 쉽게 해서 공개한 것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찾을 수 없게끔 감춰놨던 것이 아니고 그냥 기록에 있던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친일파 프레임하고 온갖 거짓말하면서 선동했던 사람들의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이 선동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의 이 거짓말하는 이 사기극이 다 표면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그걸 드러낸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찾다 보니까 윤미향이가 이제 드러났겠죠. 드러나니까 너 국회의원 시켜줄 테니까 주댕이 좀 닥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주댕이 닥쳐야 돼. 그러니까 윤미향이 입을 탁 막아버리니까
윤미향이 밑에 있던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윤미향이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왜 걔만 혜택 줘? 나도 혜택 줘야지 하고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손영미겠죠. 그러면 윤미향의 보좌관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보좌관이 아니고 윤미향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들이 심어놓은 사람 아닐까요? 근데 윤미향이 꼼짝 못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손영미란 사람이 협박을 했겠죠. 누군가를. 그럼 그게 누구냐?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는 윤미향이에게 협박을 하니까 너 그러다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다 죽이려고냐 하면서 또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도지사에서 떨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쫄딱 망하게 생기니까 그 7.18 우선 정치인 같고 딜했던 것처럼 윤미향에게 국회의원 자리 줄 땐 게 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혜택 못 본 사람은 나도 만들어줘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 하면서 손영미를 제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손영미를 그렇게 제거했다 치자고요. 근데 제거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도를 막아서 죽이고, 기도라는 거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 복부에 자상이 있고 손목에 자상이 있다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살하려고 복부에 그으려고 했었고 손목에 그으려고 했었다? 근데 실패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기도를 막아서 죽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였다고 의심받을까봐 목을 매달으려고 했는데 매달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을 매달 수가 없게 되면 당연히 자살했다로 위장을 하려고 하니까 배돼지에다가 칼로 그으려고 했었을 것이고 손목에 그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죽이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노예찬이라는 사람이 그 고층에서 떨어졌는데 혈흔이 없어. 간격도 멀리 나가서 떨어져 있고, 너무 멀리 가서 떨어져 있으면서 혈흔이 없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옛날 전직 대통령이 자살당했다라고 하는 동네. 거기 가보면요, 경사가 65도에서 7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즉 90도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추락해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근데 떼굴떼굴 굴러서 밑에 떨어져 가지고 한참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살아있다 죽게 되는 그런 곳인데,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경호원이 계속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도 많이 걸려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발견을 했을 것인데, 일단은 뛰어내렸는데 혈흔, 그 바위에 부딪힌 혈흔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고, 그런 각도에서 떨어졌다 해도 1시간 안에 발견됐다고 한다면 과다출혈이나 뭘로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과다출혈이라면 거기 혈흔이 잔뜩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의심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피가 안 났단 말이야. 노무현이도 피가 없었고, 노회찬이도 피가 없었고, 이번에도 손영미도 피가 없다? 기가 막힌 공통점이죠.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뭔가의 충격에 의해서 죽었는데 혈흔이 없었다. 배를 그었다. 배를 찔렀다. 상관없습니다. 찔렀어도 그렇고 그었어도 그렇고 칼로 그었던 찔렀다면 분명히 피가 났어야 맞아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프면, 예를 들어 손목을 그었다가 아프면, 예? 아니면 뭐 배를 찔르려고도 아프면 그 다음에요 목매달든 뭐하든 쉽게 의지가 사라져요. 무슨 소리냐? 자살을 해보려고 한 사람은 알아요. 통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건데 목매단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물로 뛰어내리겠죠. 그러면 한강으로 뛰어내리든지 어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또 재밌는 방법이 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나라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써먹을까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노무현의 죽음, 자살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하는 게 그곳에 혈흔이 없었다. 두 번째, 노회찬의 죽음 역시 자살 당했다라고 하는데 혈흔이 없었다. 세 번째, 손영미라는 사람, 즉 정의 실현연대인가 뭔가 정의 역사 실현연대인가. 자, 어쨌든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왜 이런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람, 더럽고 추악한데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흔적을, 즉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걸로 의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진짜 죽어 있는 걸 자살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제 개인 소견입니다. 왜? 이미 피가 굳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근데 죽으면 피가 굳어요. 피가 밖으로 나와서 몸 밖으로 나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굳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빗댄 겁니다만은 이거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아니면 불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원래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생명체를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혈액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물처럼 흐르다가 죽으면 단단하게 굳어요. 심지어는 저 곤충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저 곤충들조차도 죽으면은 혈액이 응고되는데 사람은 말해 뭐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혈액이 응고돼서 응고돼야 되는데 살았을 때는 응고가 안 되겠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게 혈흔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즉 이미 죽은 상태에서 자살한 걸로 위장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재밌지 않아요? 제가 추측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노회찬, 손영미 똑같이 뭔가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피가 유출돼야 되는데 유출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래비전 TV의 윤석진이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왜 이제 확실한 의심점 요거를 정확히 콕콕 집어서 해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상식이 아주 상식적이다, 근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 말이 맞지 않네, 이럴지 몰라요. 근데 요런 합리적인 의식을 왜 안 하느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